폐개들이 농장에 온 지 이제 12일이 지났고 수탉들과 함께 지낸 지도 9일이 지났다. 그동안 폐개들은 새로운 환경에 많이 적응했고 수탉들과도 사이가 많이 좋아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흥부는 암탉들과 많이 친해진 것 같다. 아무래도 다른 수탉들과 달리 작고 연약한 흥부는 암탉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성과가 있는 것 같다. 양계장에서 갇혀 지내던 암탉들도 처음 농장에 왔을 때는 얼굴이 하했었는데 요즘 점점 혈색이 좋아지는 것 같다. 요즘 나는 조금만 더 있으면 닭장 밖으로 나오는 암탉들의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 채소를 많이 주고 있다. 오랫동안 좁은 케이지 안에서 살았던 암탉들은 닭으로서 누려야 할 본능을 모두 저버린 채 오로지 많은 알을 낳기 위해 고엘량의 사료만 먹어왔다. 사람도 가공식품만 먹고 살다 보면 병에 걸리듯 닭들도 잘 정제된 닭사료만 먹다 보면 쉽게 병에 걸리고 살도 많이 찐다. 그래서 폐개들의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 쌀래기와 채소 위주의 건강 식단을 먹이고 있다. 물론 닭사료만 먹었을 때보다 산란하는 알의 개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지만 암탉들은 건강해져서 좋고 나는 건강한 계란을 먹을 수 있어서 좋다. 녀석들에게 처음 채소를 주었을 땐 잘 안 먹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잘 먹고 있다. 흥부와 암탉들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암탉들을 대하는 흥부의 행동이 상당히 여유 있어졌고 암탉들도 흥부를 대하는데 전혀 부담감이 없어 보인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아마도 흥부팀이 골드팀보다 좀 더 빨리 닭장 밖으로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놀부팀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는데 며칠 전부터 암탉 한 마리가 다른 5마리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따돌림 당하고 있는 암탉은 제대로 사료를 먹지 못하고 있다. 닭장의 크기가 크거나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런 따돌림 현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좁은 닭장에서는 심각할 수 있다. 크기가 작은 닭장 안에서 따돌림을 받은 암탉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료와 물을 잘 먹지 못하게 되어 심할 경우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조금 더 있다가 놀부팀을 닭장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했지만 그 시기를 조금 당겨야 할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놀부가 폐개들을 자신의 암탉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놀부와 암탉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기까진 꽤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골드와 암탉들의 관계는 더 이상 진전이 없이 계속 같은 상태의 연속이다. 암탉들이 들어온 골드와 그런 골드를 자신의 수탉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암탉들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지만 각자 사는 분위기다. 한 번도 암탉을 사귀어 본 적 없는 모태솔로 골드의 치명적인 단점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동물사회에서도 사회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골드는 태어난 뒤 다른 형제 없이 줄곧 혼자서 자랐다. 함께 자란 형제만 있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녀석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회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골드팀은 다른 2개 팀보다 가장 늦게 닭장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음날 우연하게도 꽁 한 마리가 농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발견했다. 분명 내가 키웠던 녀석들 중 한 마리가 틀림없는 것 같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잘 살고 있는 녀석의 모습에 기분이 너무 좋았다. 오랜만에 제리와 녀석의 3마리 암탉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제리 가족은 태양이가 지내는 큰 닭장 옆에 조그마한 닭장에서 따로 지낸다. 큰 닭장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녀석의 암탉들을 모두 태양이에게 빼앗길 게 뻔하기 때문이다. 제리는 몇 개월 전까지 풍성했던 꼬리 깃털이 다 뽑히고 지금은 초라한 모습이 되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혼자가 된 놀부가 끊임없이 제리의 암탉과 교미하기 위해 들이댔고 그 과정에서 잦은 싸움의 결과로 제리의 꼬리 깃털이 많이 뽑힌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제리의 암탉들 중 한 마리가 놀부와 바람이 나버린 것이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제리는 바람난 암탉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모이를 먹을 땐 다른 두 녀석과 달리 바람난 암탉에게만 아주 냉담하게 대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바람난 암탉은 점점 더 제리보다 놀부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다. 농장에 온 지 2주일 된 폐개들 중 놀부팀에게 먼저 자유를 주기로 했다. 한꺼번에 3개 팀 모두에게 자유를 주면 안 되고 순차적으로 1개 팀씩 자유를 줄 생각이다. 원래는 조금 더 있다가 녀석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했는데 암탉들 중 한 마리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서 시기를 좀 당긴 것이다. 이제 남은 관건은 놀부가 암탉들을 잘 리드해서 농장을 돌아다닐 것인지 아니면 암탉들을 내팽겨칠 것인지 지켜보는 것이다. 그런데 놀부는 오랜만에 캔디를 보고 난 뒤 계속해서 캔디에게만 구애 행동을 할 뿐 다른 암탉들에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는 와중에 암탉들 중 한 마리는 캔디가 자신들의 닭장에 온 게 마음에 안 드는지 닭장 밖으로 쫓아내버린다. 하지만 조금 뒤 다시 닭장 안으로 들어가는 캔디. 놀부의 행동을 지켜보니 내가 우려했던 것처럼 함께 지냈던 폐개들을 버리고 캔디에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폐개들 중 한 마리가 참지 못하고 캔디를 다시 공격한다. 그리고 놀부는 캔디를 쫓아간다. 놀부는 지난 열흘 넘게 폐개들과 함께 지냈지만 캔디를 잊을 순 없는 것 같다. 결국 놀부는 폐개들을 버리고 캔디를 따라서 가버렸다. 그러지 않기를 바랬지만 나의 예측대로 된 것이다. 참고로 놀부는 그날 저녁 귀가시 예전에 지내던 큰 닭장으로 돌아가 버렸다. 닭장 문이 열렸지만 폐개들은 쉽게 바깥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닭장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 태어난 뒤 계속 좁은 케이지 안에서만 지내온 폐개들에겐 자유보다 두려움이 더 큰 것 같다. 캔디네 닭장에서 지내고 있는 폐개들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암탉이 계속해서 아픈 다리를 움직이는 행동을 하는 걸로 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양쪽 다리를 못 쓰는 암탉은 아직까지 일어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라도 너무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다가 시간이 지나도 일어서지 못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계속해서 일어서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지만 이런 행동을 자주 하다 보면 언젠가 녀석도 일어설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